초등 메타인지 공부력이라는 거, 요거를 키우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 가장 쉬운 게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뭘 하시면 좋을까? 이거를 이제 딱 찍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학습 부분에서만 네네. 딱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린다 하면은 초등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 될 핵심 공부력과 관련돼서 오늘 소중한 말씀을 해주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에 소장님 책을 봤을 때 25년 동안 입시 교육에 종사를 하셨던 분이라고 네, 이제 네. 소개가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하브루타와 네. 메타인지와 관련된 이런 연구를 하게 되셨어요? 네.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나요? 전 대학 졸업하고 바로 입시교육 현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25년 하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이들 뭔가 성적을 향상시킨 것도 좋긴 한데 성적이 떨어진 애들을 봤을 때는 또 마음도 아프고 성적이 떨어진 어머님을 만날 때도 제가 불안불안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 약간 시소 같은 그런 행복감이 널뛰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입시교육을 하면서도 우리 애들을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상담을 공부를 좀 해서 얘네들한테 제대로 된 조언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또 이제 청소년 상담도 공부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아이들이 생각이 바뀌고 생각머리가 있어야지 결국 공부를 하는 거지. 우리 어른들이 또는 교사들이 또는 사회교육 선생님들이 막 넣어준다고 공부가 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생각하는 아이들을 좀 키워야 되겠다. 이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부터 유대인 교육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유태영 박사님이 또 그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영향을 받아서 입시교육 다 내려놓고 제가 다시 맨땅 헤딩하듯이 과감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내려놓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자녀분이 세 분이시라고 들었는데 그 자녀분들도 당연히 그 유대인 교육 그리고 네. 하브루타 메타인지 이런 거와 관련된 교육들을 받았겠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어떻게 진행하셨고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저는 일단은 책을 많이 읽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네. 물론 그래서 애들하고 책 읽고 대화하는 거, 대화를 조금 나와서 생각을 들어보는 거, 약간의 토론까지 들어가는 걸 너무 즐겨해서 우리 애들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그 집안 분위기가 대화하는 분위기.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신문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네.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신문을 아침에 일찍 밥상머리에서 6시 30분에 밥상이 차려지고 7시까지 밥을 먹으면서 그 기사 이야기, 어떤 사건 이야기, 그게 다 사람 사는 이야기잖아요. 네. 사람 사는 이야기는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을 이야기를 10년 동안 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그래서 그런 점, 또 이제 또 하나 있다면, 우리 애들 이제 하브루타는 내 아이를 선생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역할 바꾸기. 네네. 아이가 우리를 가르쳐 보게 하고, 선생님을 가르쳐 보게 하고, 친구를 가르쳐 보게 하고, 부모님한테 가르쳐 보게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오늘 가장 재밌게 배운 거를 엄마한테 설명하기. 그거를 저는 새 아이들 다 실천하겠어요. 모든 과목을 다 하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매일은 모든 과목 할 수 없죠. 그렇죠. 시간적으로 안 되니까 오늘 가장 재미있게 배웠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이런 식으로 했더니 애들이 그게 이제 오늘은 하나고 한 과목이지만 그 하나가 다른 과목도 습관이 돼서 열심히 듣게 되는 거죠. 집중해서. 네. 그런 학습 자세, 태도, 몰입 이런 것들이 또 다 영향을 줘서 공부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장점들을 키울 수가 있었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네. 메타인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너무 예전부터 이제 많이 나와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메타인지를 키우는 여러 가지 이제 훈련 중에서 이제 하브루타를 강조하시는 거죠. 네, 제가 하브루타를 2011년 이제 겨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2년, 횟수로 12년 해왔는데요. 제가 강의 때마다 이 하브루타는 설명하는 수업, 설명하는 공부법, 설명하는 독서법, 말하는 독서법, 이런 토론하는 독서법,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메타인지가 그래서 높아져요. 메타인지는 내가 가르쳐 볼 때, 설명할 때 아는 거 모르는 거 구분이 돼요. 저는 이 정도만 설명을 했어요. 네네네. 꾸준히 했죠. 그런데 10년의 결과가 이 하브루타 교육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메타인지가 높아졌는지 이제 확실히 갔어요. 어떤가요? 예를 들면요. 부모님들이 하브루타 교육을 좀 접해봤잖아요. 놀라운 건 공부가 재밌대요. 공부가 재밌고 더 공부하고 싶고 학문의 길도 들어가고 싶고 내가 또 원했던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고 간호학을 하고 싶고 상담학을 하고 싶고 이렇게 신학을 하고 싶고 이렇게 막 공부 욕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공부가 재밌어진 거예요. 하브루타를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네. 네. 그러면 우리 애들은 당연한 거죠. 음. 우리 애들은 당연한 거죠. 어른들도 그렇게 욕구가 올라오는데, 제가 그 2012년 넘어서부터는 학생들 수업을 3년 동안 치열하게 했어요. 네. 그때 우리 애들이 변화가 뭐였냐면, 이 하브루탈 하잖아요. 이런 텍스트, 뭐, 탈무드든, 뭐, 책이든, 뭐, 인문고전이든, 이런 것들 텍스트 갖고 토론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이 스토리를 하나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투영을 시키냐면, 나를 투영을 시켜요.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이었다면 이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이 방법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나라면 이 길로 갔을 것 같아요. 나는 공부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계속 뭐예요? 나라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라면이라고 말하는 게 가장 메타인지가 높아지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무기력했던 애들이 공부도 재밌어지고 회장 선거도 나가고 뭔가 동아리도 짜서 뭘 해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학생들 제가 그렇게 해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스스로 토론하면서 누가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고, 이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셀프 힐링, 셀프 동기, 셀프 치유, 이거까지 다 올라와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제 하브루트에 관심 있는 분들도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부모가 아이들이랑 하브루트 수업을 하려면 네. 부모가 배워야 되나 꼭? 배우면 더 좋죠. 유대인들은 부모가 거의 독서토론 전문가 수준이에요. 왜냐면 5살 아이하고 눈높이 맞춰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자녀가 성장하면서 계속 그 높이에 맞춰서 얘기 나누고 토론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인이 됐을 때는 이제 나가서 그만해? 아니요. 성인이 된 자녀들하고도 토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도 계속 성장해야 되잖아요. 아이만 성장해서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브루타가 꼭 어디 가서 배워야지만 실천하는 게 아니고, 이거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러겠잖아요.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공감해주는 대화. 뭐, 아이 생각을 들어봐주고, 좋은 질문을 해주고, 또 아이가 그거에 대해 답을 못하면 또 엄마가 대신 답도 해보고, 답을 하고 대답하고, 그러면서, 아, 저렇게도 답하는 거구나. 이런 과정 속에서 엄마랑 대화하는 게 즐거워. 이러면 그냥 하브루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브루타 막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뭐 좀 코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지금 좀 전에 이제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챗 GPT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 걸 질문하면 답을 주는 그런 자동 시스템들이 맞아요. 이제 만연화되고 있는데, 이런 시대일수록 질문이 정말 중요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좋은 질문이라는 거는 소장님 생각하실 때 어떤 거고, 그 좋은 질문을 잘하는 아이로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뭐 인공지능이 다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서치하면은 뭐 질문만 하면 걔가 싹 해주는데, 근데 우리 생각해보세요. 챗 GPT 시대에도 뭐예요? 내가 어떤 질문을 구체적으로 잘 넣어줬냐에 따라서 이 기계도 인공지능도 그거에 맞게 대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질문이 별로 안 좋으면 얘도 별로 안 좋은 대답을 해줘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어쩌면은 이 챗 GPT 시대에 더 질문이 중요해졌다. 이 기능들을, 좋은 기능들을 내가 제대로 활용하고 좀 더 수준 있게 활용하려면 내 능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어야지, 질문하는 것도 수준도 올라가 있어야지 그걸 다루는데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질문에는 나쁜 질문과 좋은 질문은 없습니다. 그냥 질문이 수준이 있을 뿐이에요. 수준. 네,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준 있는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자료들을 얻어낼 수 있고, 그리고 생각해보면요. 지금 여기도 카메라 있고 뭐 많잖아요, 물건들이. 네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질문을 통해서 탄생한 거예요. 그러네요.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그냥 우리가 사람이 관계와 관계 속에서 독서 토론할 때 질문, 학습할 때 질문, 이게 아니에요. 이 삶 자체, 이 모든 존재하는 거, 자연적인 것 빼고요. 자연적인 것 빼고는 모두 질문을 통해서 탄생한 거. 이 볼펜 하나마저도 질문을 통해서 그쵸. 탄생한 거. 왜 이런 볼펜이 만들어져야 하는지. 덜 불편하게 하려면 그쵸. 골을 좀 파서 미끄럽지 않게 한다. 그쵸. 촉은 또 덜 빠지게 한다.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쵸. 여기서도 이 볼펜 하나에도 수십 번의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 지금 GPT 세대 또는 뭐 IT 세대, 인공지능 세대에 이 정말 잘 적응하려면 오히려 질문의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가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가정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엄마, 나 이거 칫솔이 미끄러워서 자꾸 입냄 찐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 뭐라고 대응할까요? 일반적인 대응이 뭐라고 할까요? 다 잘 써. 아, 다른 사람. 너만 그래, 지금 너만. 너는 항상 불평이야. 근데 생각해보세요. 발견과 발명이 결핍에서 나와요. 그렇죠.
불평에서 나와요. 그럼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는 그냥 썼는데 너는 그게 좀 미끄러웠던 거야? 아, 그럼 이 칫솔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 그럼 너는 이 칫솔을 어떻게 바꿔볼래? 미끄럽지 않게 어떻게 바꿔볼래? 그럼 거기서 엄마 여기다 나 골프할래? 아니면 손잡이 쏙 손이 엄지손가락이 들어가게 해볼래? 이게 엄마가 하는 질문에 따라서 아이는 정말 생각이 다르게 나가요. 그게 발명이네요. 당연하죠. 거기서 발견이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하고 나중에는 안 시키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돼요. 그렇죠. 생각하고 의문을 갖고 의심하고 그 다음에 고민해보고 질문해보고 이런 아이로 성장해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된 성장을 하거든요. 요즘 영리치라고 해서 젊은 부자들이 무척 많죠. 왜 그럴까요? 나의 좋은 아이디어 생각을 끊임없이 질문으로 업데이트 시켜서 거기에 뭔가 결론을 내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어떤 제품이 되고 아이디어가 뭔가 뭐랄까요? 어떤 새로운 사업의 탄생을 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작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환경을 좀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막 호기심 갖고 덤벼들고 무조건 물어보고 왜 그러는지 뒤집어보고 엎고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컴퓨터 나왔을 때 너무 신기하고 다 뜯어봤던 애들이 컴퓨터 박사가 되는 거죠. 맞아요. 라디오 다 뜯어봤던 사람이 나중에 컴퓨터 가서 잘 다루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주의 깊게 경청하시고 그랬으면 뭐가 불편하니? 그럼 너는 어떻게 바꿔볼 거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태도가 우리 부모님들이 좀 필요하죠. 꼭 뭐 책을 갖고 토론하고 나누는 거 말고 일상의 어떤 환경이나 문화나 대화를 좀 그런 식으로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장님의 책, 이제 초등 메타인지 공부력, 이 책을 읽고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좀 전에 이제 설명을 해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도 여기 자세하게 기록이 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목과 관련돼가지고, 그래,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초등 메타인지 공부력, 이라는 거, 요거를 키우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 가장 쉬운 게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뭘 하시면 좋을까? 이거를 이제 딱 찍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학습 부분에서만 딱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설명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설명하는 게 즐거운 아이들. 누군가를 동생한테 가르쳐보는 게 즐거워야 돼요. 엄마한테 오늘 배운 거 설명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우리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놀이를 최고 좋아하는 게 누구죠? 애들이죠. 네,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 역할을 바꿔서 못하지만 집에서는 역할 바꿔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 오늘 선생님이 자 선생님 질문 저 열심히 들을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할 때 제가 궁금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셨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학생에 대해서 가끔씩 질문해 보세요. 애가 딱 막히잖아요. 당황하잖아요. 그럼 어때? 거기서 모르는 거잖아. 그럼 어때? 우리 애는 어떻게 했냐면 잠깐만요. 꼼짝없이 거기 있으세요. 내가 가서 다시 알아갖고 올게요. 그래 가서 막 찾아봐. 자 이제 됐어요. 자 학생 앉아요. 그럼 바르게 앉으면 애가 다시 설명해. 기다려주셔야 돼요. 네, 기다려주셔야 돼요. 네, 메타인지가 높아지려면 부모님이 한 걸음 뒤에서 기다려주시고 따라가 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스피드, 속도가 아이들이 학습 속도가 다 달라요. 네네. 그런데 똑같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는 조금 빠를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조금 느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다려주면서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가끔은 부모님이 학생에 대해서 배울 자세를 갖고 딱 하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그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최고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이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고 토론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어색해하고 뭐 좀 좋아하지 않는 성격일 수도 있고 성향에 따라서 맞아요. 뭐 그런 애들은 또 어떻게 좀 끌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나름 있잖아요. 네. 내가 오늘 이 책을 읽었어. 막 질문하면 너무 된다. 자, 탈무드 가져와. 질문해보자. 자, 전래동화 가져와. 질문해보자. 그럼 바로 될까요? 안 되겠죠. 10살, 6살도 나름 7, 8년 살아왔잖아요. 네. 자기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여지껏 듣기만 했고 내가 막 뭐라고 말하면 엄마가 조용히 해. 네가 더 알아, 내가 더 알아 막 이러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질문하라. 이제 책 한 권 읽고 나서 막 갑자기 질문하고 이게 좋대. 메타인지가 높아진대. 근다고 얘가 바뀌나요? 안 바뀌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건 싹 접어두고 일상의 대화부터 너무 시작해야 돼요. 일상의 대화가 뭐죠? 오늘 우리 딸 왜 이렇게 기분이 꿀꿀해 보여? 무슨 일이야? 엄마가 좀 알았으면 엄마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유리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왜 이렇게 신났어?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이런 일상의 대화부터 시작해서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부터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일상의 대화가 매끄러웠을 때
이런 이제 엄마가 뭐 텍스트를 갖고 좀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갔을 때 그때 시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도 텍스트 들어가서도 바로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네네. 예를 들어서 뭐 탈무드 갖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들려주고 나서 엄마가 질문하고 엄마가 대답하고 엄마가 질문하고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엄마 생각은 이런 것 같아. 아이는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냥 듣기만 해. 네 생각은 어떠니까지 안 안 가도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냥 듣기만 해. 근데 엄마가 대답하고 엄마가 질문하고 엄마가 대답하는데 엄마 생각은 저래? 근데 그때 서서히 엄마 내 생각은 나는 엄마랑 생각이 틀려 이 생각 이렇게 자연스럽게 끼어들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돼요. 그게 시작이야. 그 전에 너무 앉아 시작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다려주면서 서서히 시도하는 게 일상의 대화부터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넘어가면 그럼 대화만 살아난다면 이건 교육이 끝이에요. 우리 가정이 대화가 안 되니까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갈등이 폭발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화 제가 오늘도 어떤 강의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논농사가 잘 되려면 주인이 뭘 제일 열심히 해야 돼요? 물꼬를 열심히 잘 터줘야 돼. 그러면 자 우리 집에 우리 애들이 행복한 미래인지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화의 물꼬를 잘 트면 돼요. 제가 생각엔 그거면 기본적인 것들이 대화가 잘 되고 이 내 속에 묵은 감정이나 분노들이 없으면 정서적 안정은 학습으로 넘어가는데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그리고 부모하고 관계가 대화가 잘 되면은 부모의 말이 신뢰가 실려요. 맞아 엄마가 그거 좋다 그랬지. 엄마 그건 해보면 나쁘지 않다 그랬지. 그럼 저도 해볼게요. 도전해볼게요. 이건데 관계가 나쁘잖아요. 뭘 갖다 줘도 또 오늘 뭐 배워왔구만 그죠, 나를 그죠. 괴롭히려고 그죠. 하는구만.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엄마가 관계가 너무 좋으면 엄마 너무 좋을 것 같아. 나도 한번 해볼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시작이 뭐냐? 대화의 회복부터 시작해요. 지금 너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저걸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소장님 말씀해주신 그 대화의 포인트, 네. 대화의 물고 네.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 그 시작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쭉 조금씩 서두르지 않고 네. 천천히 가시면 돼요. 그리고 애들도 우리 습관이 있잖아요. 10년 습관 어떻게 하루에 바꿔요. 그래서 조금씩 인내심을 갖고 그러니까 하나의 단계를 뛰어넘으려고 한꺼번에 뛰어넘으려면 여기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단계를 많이 쪼개서 조금씩 접근해가면 어때요? 아이들 스트레스 안 받고 조금 긴 시간이지만 그걸 간단 말이에요.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계를 성질 급하게 한꺼번에 훌쩍 뛰어넘기를 바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이들도 적응하기 힘들고. 어떤 좋은 것도 조금씩 천천히 기다려주면서 이렇게 시도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어느덧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 벌써 왔는데요. 이 소장님의 초등 메타인지 공부를 하브루타로 쌓아가는 상위 1%의 힘, 이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책을 100% 활용하면서 우리 아이랑 즐겁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활용 팁에 대해서 이제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활용 팁이요? 네.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앞쪽에는 부모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느냐, 메타인지 환경이.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메타인지가 높아진다는 걸 조금 더 설명을 드렸고요. 네. 저 뒤쪽으로 가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텍스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죽음의 섬 이야기가 있는데, 탈무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에 어느 날 그 노예인데 주인이 너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놔줄게. 네가 마음대로 가서 살아.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원주민들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당신은 우리랑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갔더니 왕으로 추대해요. 왕으로 추대하더니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 왕으로 우리는 이제 1년이야. 너는 여기서 쫓겨나야 돼. 근데 어디로 가? 죽음의 섬으로 가야 돼. 이제는. 왕이 하는 대신에. 예, 1년은 그렇게 마음껏 누린 대신에.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우린 그렇게. 그러니까 어때? 이 사람이 너무 불안하잖아. 지금 뭐 맛있는 포도고 과일이고 뭐 목이 다 걸릴 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이 사람이 그렇게 즐기는 과정 속에 미리 죽음의 섬으로 가서 나무를 심어. 꽃을 심어. 과일을 심어. 그래서 1년이 지났을 때, 그리 갔을 때, 죽음의 섬이 내가 죽음의 아닌. 섬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애들하고 어떤 얘기를 해? 너는 지금 세상이 메타버스 세상에, NFT 세상에, 또는 GPT 세상에,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데 너는 이런 세상 알고 있어? 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세상이 무슨 세상이야? 죽음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쪽이 제 GPT 세상.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럼 우리 오늘 메타버스가 뭔지, 세상이 뭔지 우리 한번 알아가 볼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가득 가득가득 있어요. 이 책이 되게 두꺼운 책입니다. 지금 네. 가득가득 있습니다. 이 책에. 네네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막연하게 네. 아이들이랑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부루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이런 게 고민이셨던 분들은 이제 소장님의 그런 이제 팁들이 담겨 있는 이 내용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스토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애들이 빨리 이해해요. 네네네. 맥락적으로 죽음에서 지금은 좋은데 아 그래? 스토리로 우리가 왜 유대인들이 3000년 동안 토라나 탈무드를 끊임없이 토론했을까? 스토리가 쉽잖아요. 접근성이 쉽잖아요. 애들이 이해하기 쉽잖아요. 대신에 그런데 그 속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너는 이 다음 세상을 어떻게 준비할래? 지금 막 다가오는 이런 IT 세상에 어떻게 대비를 할래?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스토리하고 연결을 딱 시키면 막 뭔가 엄마가 막 나를 막 푸시하는 거가 아니고 그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우리가 이게 교육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배우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 소장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하신 이 책,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책 나눔 이벤트 진행하거든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저희 이 영상에 대한 소감문을 남겨주시면 10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너무 유익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지금 제 GPT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하부루타 교육이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앞으로 IT 세상도 내가 질문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도 생각머리가 있어야 공부머리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좀 초등 메타인지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